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썸네일 제목처럼 저희 아내가 한국에 와서 취업을 향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이제 애도 낳고 그리고 이제 육아에 전념하다 보니까 취업이라는 것은 거의 상상도 못 했는데 이제 첫째가 어린이집,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4살쯤 되니까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맨 처음 들어갔던 곳이 저희 집에서 한 15분 거리, 한 대략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는 이제 미싱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그 미싱 회사는 예전에도 저희 아내가 우즈벡에서도 미싱 회사에 좀 다녔기 때문에 재봉질 이런 거에는 좀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이제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미싱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무슨 미싱이냐면은 일반 옷 같은 거 미싱하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핸들 손잡이 그쪽을 이렇게 박음질하는 그런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가죽 제품을 다뤄요. 그래서 가죽 제품을 뒤집어 가지고 미싱하고 이러는 건데 그게 생각만큼 뒤집고 이러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 아내가 손 힘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은 그렇다고 치는 3일째부터 굉장히 버거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작업 환경을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시스템을 거긴 반장들이 막 이렇게 많이 좀 다그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일도 서투른 데다가 또 이제 계속 지적을 하니까 계속 못 버티고 있다가 한 5일 정도 나가고 한 6일째 좀 나가려 그랬는데 그 저희 이제 첫째가 몸이 좀 아파가지고 어린이집 못 갔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 학교를 이제 회사를 못 가고 그냥 집에서 쉬었거든요. 그 다음날 갔는데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한 5일 이러고 잘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국에서의 그러한 직업은 그렇게 해서 됐고요. 그냥 끝나버렸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 지하철역 근처에 가면은 MBC 뷰티 아카데미 스쿨이라고 그게 이제 미용 메이크업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학원이 있어요. 거기는 메이크업이 이제 자기가 여기 관심이 많다 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한 1년 정도 하는데 수강료로 1,000만 원 집어넣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 이렇게 일할 때를 연결해 준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 연결해 준 데가 대부분 딴 데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이렇게 되질 않아 가지고 그 주말마다 예식장 쪽에 메이크업 해주는 거 하객 이제 친척들이 신랑 신부는 뭐 전문적인 분이 해주시고 그 이외에 그 뭐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 뭐 형제 자매들 이런 사람들이 메이크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쪽에 이제 예식장에 실장들이 있으니까 거기 보조를 해가지고 파스타임을 했는데 뭐 그거 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일주일에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예식이 있으니까 11시부터 2시까지 3시간씩 하니까 시간당 10,000원 해가지고 3만 원, 3만 원씩 6만 원만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해봐야 64, 24, 24만 원이 전부인 거예요. 24만 원 또 그대로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예식이 없으면 또 그거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사실은 그냥 있는 둥 마는 둥에서 또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내가 이제 뭐 이래저래 이제 여기 이제 동네 아줌마들하고 자기 친구들 좀 아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뭐 건강식품 허벌라이프라고 있잖아요. 그 호날두가 그 선전하는 허벌라이프 그쪽에 이제 회사하고 연결돼 가지고 거기 이제 그 실장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단계 쪽인데 그래서 이제 그쪽을 갖고 열심히만 하면 되겠다 해서 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고 거기 이제 실장 자체가 이제 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뭐 제대로 돈도 못 받고 막 그래서 그 이렇게 뭐 사업한다고 해서 이제 서로 이제 돈 좀 모아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아서 했는데
그것도 또 흐지부지 해가지고 돈은 벌기는커녕 돈 들어가기만 하고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자기가 좀 해보려겠는데 그냥 끝나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뭘 했냐면은 이제 시청에서 이제 공공의료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통번역이 있어요. 이게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들은 이 근처에 이제 고려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데서도 이렇게 번역 같은 거 통역해주는 거 이런 거를 사람들 좀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다문화 센터 가도 대부분 지원 대상이 그 고려인들이 많거든요. 여기에는 고려인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 러시아 우즈베거보다는 러시아어가 필수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러시아어를 하긴 하는데 정식적인 러시아어 학교를 들어간 건 아니고 그 옛날에 뭐 이렇게 TV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독학해서 러시아를 배웠기 때문에 그 말하고 뭐 듣고 이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쓰는 거는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 번역은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한국말로 쓰는 거 이게 이제 좀 버거워다 보니까 그쪽에 전문적으로는 할 수 없었고요. 그냥 대략 그냥 보조하는 식으로 해서 그 통번역 업무를 다문화센터 가서 하게 됐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계속 뭐 정직원이 아니고요. 그냥 파트타임 식으로 해서 알바를 했는데 이제 한 달에 이제 9시부터 4시까지 하는 거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날 일요일은 쉬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120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년 내내 있는 건 아니고 1년에 한 10개월 정도? 그 정도 하고 이제 좀 몇 달 쉬었다가 다시 또 봄이 되면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연달아 쭉 이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조금 이제 막 거기 있는 분들한테 조금 마음에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좀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게 봐서 내년에 또 하자 그랬었는데 아내가 이제 이렇게 그 전후 사정을 모르고 처음에 이제 딱 뛰어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 통번역 이거는 두 번째 치고 대부분 거기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막 물건 같은 거 나르고 그리고 이제 뭐 청소 같은 거 사무실 청소 다 하고 또 화장실 청소도 전부 다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뭐 계단 청소까지 이러고 막 이렇게 잡다한 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기서 좀 스트레스도 받고 직원들한테 보이지 않는 좀 멸시 같은 것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른 일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여자들 저 나름대로 이렇게 뭐 좀 보이지 않는 이게 시기하고 질투도 있고 좀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트러블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이게 참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도저히 못하겠다고 막 그래서 이제 거기 직원들하고 약간의 트러블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하다가 이제 딱 1년 채우고 이제 그만뒀어. 1년이라는 게 이제 10개월이죠. 10개월을 채우고 이제 딱 그다음부터 안 한다 해가지고 직원들이 계속 연락 와서 같이 하자 그랬는데 와이프가 싫다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식당 알바를 좀 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어디지 저기 이렇게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은 취업 알선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연락해가지고 해서 했는데 식당도 사실 한가한 식당이 알바를 채용하진 않잖아요.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는 데에서 대부분 하는데 이제 또 우리 와이프가 이제 이게 시스템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가서 이제 대충 시간만 때우면 오면 되겠다 생각하지만은 식당이 가가지고 대충 시간 때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설거지 할 것도 엄청 많고요. 뭐 야채 같은 거 다듬을 것도 많고, 뭐 손님들이 막 밀려오면은 그 서빙도 해야지, 뭐, 그 잡다하게 뭐 같은 거 날라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자기가 이제 예전에 식당 가가지고 먹었던 것만 생각하고 이제 자기가 직접 일을 하다니까 또 그것도 사실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뭐 사장들이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 직원들이 많으면 또 많은 만큼 또 엄청 바쁘고 그래서 그것도 또 사실은 하루 이틀 나가다가 그것도 도저히 못하겠다고 아주 그냥 하루 나가고 뭐 이렇게 어쩌다 알바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제 못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끝나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포장하는 회사에 잠깐 들어갔었어요. 거기 들어갔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대충 포장하고 이렇게 그것만 알려줬는데 이제
3, 4일, 5, 6일 지나고 나니까 전문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막 나와요. 화장품이. 그러면 여기서 옆에 있는 화장품 가게다가 막 포장해가지고 바로 그냥 옆에다 치워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손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 속도에 비해서 막 손이 굉장히 빨라야 되는데 초보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마음처럼 되지는 않지. 그리고 막 하라고 막 옆에 독촉은 하지. 그러니까 자기는 막 짜증나지.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보니까 손이 막 다 이렇게 이렇게 갈라지고 막 이게 손톱이 막 이렇게 뜯겨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 포장지 이거 가게 이제 화장품을 넣는 것도 이거 사실 만만치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회사들이 계속 사람을 계속 충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람을 구인 광고가 계속 올라오는 거로 봐서는 직원들이 거의 참지 못하고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한 2주일 정도 일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또 접었어요. 접고도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딜 갔냐면은 저희 회사 근처인데 저희 공단에 이제 저쪽 안쪽으로 해가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거든요. 그 이제 거기에 이제 사실 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시청에서 이제 알선해줘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또 일하겠다고 그러는데 또 한 달은 좀 어떻게 다니더라고요. 다녀서 이게 좀 적응을 했나 그랬는데 두 번째 달 되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한여름이었어요. 7월 달 정도 됐었는데 여름에 이제 솔직히 공장에서 일하는 게 뭐 에어컨 바람을 일하는 공장이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선풍기 틀어놓고 일을 하는데 이제 작업 여건에 따라 가지고 선풍기를 못 켜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제품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다든가 이거는 이제 선풍기 바람을 쐬면 안 된다든가 이런 곳도 있거든요. 그런 파트에서 이제 잠깐 그쪽 가서 일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와이프가 워낙에 이제 좀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는 스타일이라 그거를 이제 뭐 며칠 하더니 거기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공장이라는 게 하루 분량이 나와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제품은 뭐 200개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뽑아내야 되는데 뭐 150개만 하면 눈치가 보이잖아요. 더 많이 하면 뭐 얘네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 또 분량도 또 많이 내면 또 욕도 먹고 이런 거에 또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에어컨 바람 아니 선풍기 바람도 없애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 화부닥치 나가지고 아유 거기도 못하겠다 해가지고 2달 만에 거기도 때려치웠고 이제 그리고 다시 이제 시청에 있는 이제 공공근로에 다시 신청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제 통번역도 자기는 도저히 못한다 그러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학교 이제 지역 관내 학교 돌아다니면서 이제 담벼락 같은데 그림 그리는데 이제 마을 있고 이런데 그림 그리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9시부터 이제 4시까지 그걸 했거든. 처음에는 2시까지밖에 안 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2시까지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시간이 좀 늘어져가지고 4시까지 하는 거로 해서 작년에 한 100만 원 그 정도 받았는데 올해는 12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1년에 2배가 있는데 전반기 4개월 있고요. 이제 하반기 4개월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하반기 4개월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사실 이제 계속 연달아서 그 시청에서 하는 공공 근로를 지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할 사람은 많고 기존에 하고 싶어 이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맞다 보니까 금액은 좀 적더라도 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2번인가 3번 이상으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아마 올해까지만 하면은 그 이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써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또 우즈벡에서 좀 돈을 좀 보내줘야 되고 그런 사정이다 보니까 꼭 일은 해야 되는데 이제 일반 회사는 지금 저희 와이프 상태가 겁을 잔뜩 먹은 상태예요. 가가지고 진짜 그 좀 어느 정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은 좀 느껴봤잖아요. 막 다그치고 자기가 손에 안 익은 상태에서 또 옆에서 막 뭐라 그러지 또 환경 여건은 또 안 좋지 막 이런 거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만 막 올라가고 스트레스 지수만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 이제 근처에 아는 분들도 이제 어떤 분들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가지고 커피숍에서 일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뭐 핸드폰 가게 이런 데서 좀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뭐 공장 같은 데 일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공장 같은 데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뭐 1, 2년 이상 다니시는 분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도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직까지 15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정확하게 자리를 못 잡고 지금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 집 근처에서 가까운 자동차로 한 15분 거리에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는데, 소개시켜 주는 거는 이제 어렵지가 않은데요. 제대로 다닐 수 있을지 없을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뭐 자기도 돈을 벌겠다는 거에는 뭐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마음처럼 잘 안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겁을 잔뜩 먹은 상황이라, 또 이렇게 저희 아내가 좀 참을성이 별로 없어요. 지긋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 그런 걸 못해요.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인데,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까지 저희 아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그 돈을 벌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나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